김인식입니다. 4월 30일 날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한 첨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셔서 제가 그걸 갖고 첨삭을 할 건데요. 지금 이 글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평이하게 잘 쓰여진 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첨삭을 많이 할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첨삭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걸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6월 달에 또 있으니까 아무튼 다음에는 좀 한번 어떤 걸 갖고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좀 몇 개를 좀 분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어제 본 것 중에서 우리 한 분 선생님 걸 갖고 첨삭을 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서론에는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썼다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는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었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그렇죠. 주의환기 전략. 주의환기 전략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써야 된다? 논제를 써야 된다. 그치?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워야 하는, 이렇게 쓴 것은 뭐 때문에 쓴 것이죠? 그렇죠. 실현된 교육과정적 관점이죠. 그래서 제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실현된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써있죠. 실현된 교육과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보를 갖다 썰었습니다. 그렇죠? 그 삽입보 써는 것은 대단히 잘 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눈에 똑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나중에 90월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처럼 요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기만큼 요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바. 그다음 유의한 것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 아님에 따라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조금 탁 맥혔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오케이. 학습자에 대한 위에 써놨으니까 학습자를.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 아님에 따라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서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더욱 필수적이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를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 돼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일민족 국가를 지금 우리가 쓴 것은 뭐 때문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논술 과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첨삭한 걸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이 말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특히 다문화 교육을 위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이렇게 쓰는 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를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바, 특히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다문화 교육이라는 말을 써놓은 것은 뭐 때문에 써놓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논제가 다문화 교육과 관계됐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놓는 것이 이렇게 쭉 써놓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접속사로서 특히 다문화 교육, 얘네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글이 좀 더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에 주어진 김군 고조 초등학 내용을 바탕으로 뱅크시 다문화 교육 자원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게 뭐라고 그랬었죠? 주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돼 써라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단일민족국가 아니면 이건 이제 지문에 있는 걸 넣긴 했지만 조금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 이해를 쓰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으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고, 오케이. 주의 환기 전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노래 보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논제에 관한 거. 그리고 주의 환기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짧은 것 같아. 왜냐면은 논제를 이만큼씩 썼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주의 환기 전략을 3줄 내지 4줄. 그 다음에 논제는 1줄 내지 1줄 반 정도, 만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요 부분에서 조금 서론에서 조금 감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케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김 교사가 주장한 다문화 교육의 전환, 뱅크스의 관점에서 다음 같다. 첫째로 내용 통합이다. 자, 보세요. 굉장히 잘 썼는데, 첫째로 내용 통합이다. 라고 썼죠. 그리고 내용 통합이란, 자, 이렇게 쓴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두괄식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채점자에게 조금 더 채점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거야 라고 탁 던져놓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명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괄식으로 이렇게 조금 쓰시면은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색칠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셀프 첨삭한 겁니다. 그 나중에 선생님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용 통합이다. 그래서 내용 통합이란 교육과정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문에서 김기조가 전 자유고 제시문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설명? 부연 설명을 해야 우리가 논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부연 설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사용해라? 첫 번째 예를 들든지,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제시문을 인용해라. 제시문, 예를 들든지 제시문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시문에서 김교사가 주장한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곧바로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굉장히 좋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서로 다른 생활양식 가치체계를 그대로 존중하고 진외 판단이 잣대나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것만이 아닌 다양한 나라 민족이 조합돼야 한다. 잘 썼으니까 일반적으로 쓴 거니까 뭐 별로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공평한 교수법. 우리 기본 내용적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내용적인 면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잘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견 감수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몇 가지를 쓰라고 했었으니까, 세 가지를 쓰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여기도 해놨는데 읽어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이거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쓰여진 거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럼 이제 몇 번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논제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잘 썼어요. 자, 보세요. 제일신문에서 박 교사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했었죠? 소서론. 이렇게 다음 논제, 두 번째 논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음으로 타바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서론이 너무 길어. 이렇게 길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충분하면 좋긴 한데, 정해놓은 1시간 안에 60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소서론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 쓰면, 그럼 선생님 짧게 쓰면은 혹시 감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길어. 그래서 어떻게 쓰고,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다음으로 이거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별 의미 없어. 다음으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이렇게 단도직 입죠. 이렇게 갖다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럼 보세요. 다음으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돼. 그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쭉 쓸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제시문에서 이거는 언제 써라? 이렇게 소서론에 쓰는 것보다는 어디다 써라? 그렇지. 내용 안에다 쓸 때 제시문에 따르면 아까처럼. 이해되셨죠? 제시문에 의하면 이런 개념. 그래서 아까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띄우고
아까 거 잠깐 보시면 여기 있죠. 제시문에서 이렇게. 여긴 지금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먼저 김교사 다문화 교육차를 살펴 이렇게 쓰고 곧바로 첫 번째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잠깐 쓰고 첫 번째로 곧바로 썼는데 비해서 여기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음으로 그래놓고 이만큼을 썼다 그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로 올라가면 여긴 제대로 썼다는 거지. 그치?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먼저 김교사가 주장한 다문화 교육 차원을 뱅크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살펴보면 첫째 이렇게 곧바로 넘어오면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아까 여기처럼 다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 찌워버리고 얘를 다 찌워버리고 알겠죠? 이렇게 다 찌워버리고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학교교육 개발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 다 필요 이렇게 쓰고 그냥 첫 번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훨씬 더 편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학교 교육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오케이. 그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첫째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있어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있어서 이것도 빼도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요구에 썼잖아. 타바의 것을 적용하면, 첫째, 교육과정 준 교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논술은 소설 쓰는 것이 아니니까 몸이 건조하게 쓰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논술이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은 그냥 다 빼버리고 첫째로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는 교사이다. 오케이, 굿. 이렇게. 그럼 이런 말 안 쓰면 뭐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석사후 할 때는 막 글 못 써갖고 아 이걸 왜 하고 있나 뭐 싶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올해 저도 했으니까 이제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글을 쓰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을 쓰는 거 말하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는 이런 말 다 빼잖아. 첫째,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는 교사다? 이러고 오면 되잖아. 첫째, 다시 교육과정 뭐 이런 말 쓸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말하듯이 쉽게 쓰시라. 오케이. 논술은 말하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다른 것들은 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교사의 주체이다. 그래 놓고 이제 다 지워버리고 학교마다 각기 다른 특성 어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도 없어도 되겠죠? 얘도 똑같은 거니까 둘째로 요구 진단부터 시작됨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둘째로 요구 진단부터 시작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되므로라는 말보다는 오케이. 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식으로 탁 던져놓고 설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구 진단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제 박 교사가 주장했듯이 이런 것도 뭐예요? 아까 제가 잘했다고 얘기한 거 뭐 제시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박 교사가 주장했듯이 어쩌고 저쩌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셋째로 타바의 교육과정 뭐 이것도 또 쓸 필요가 없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도직입 넘어가라. 세 번째로 학습자 중심적이다. 오케이, 여기는 정확하게 써줘. 그리고 이제 학습자 중심이란 말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요구 진단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워야 거 해야 할 경험을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타바. 이거는 이제 내용은 우리가 어제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알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요 밑에도 뭐 이제 다음으로 근데 정교사가 주장한 그 다음 문제.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다음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첫째 다음으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다음으로 정교사가 주장한 기존의 상대평가나 총괄평가는 다른 관점에서 등장한 과정중심평가의 특징은 이렇게 써놨죠. 이것도 어떻게 해라? 다음으로 정교사가 주장한 빼버리고 단도직 과정중심평가의 특징은 쓸 필요 없잖아. 뭘로 써? 그렇죠? 왜? 이거 갖고 지금 왜 과정중심평가 왜 등장했는가를 좀 물어보려는 게 아니니까 쓸 필요 없고 이건 이제 제시문에 있는 거니까 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써라?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해요. 단도직입적.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건조하지만 명확해진다. 논술이니까. 다음으로 정교사가 주장한 과정중심평가의 특징은 오케이. 첫째. 이것도 빼버리고 첫째. 그럼 명확하잖아. 자, 다시 한번. 다음으로 정교사가 주장한 과정중심평가의 특징은 첫째. 명확하게. 탁 오케이.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왜 연속곡 보면 막 질질질 끌 막 지루하잖아. 그게 아니고 탁탁탁탁 그럼 명쾌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 그럼 글을 읽는 사람이 오, 굿,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디서 마이너스를 줄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거. 오케이. 아주 다이어트가 잘 되게. 아무튼 그래서 첫째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도 해왔는데 첫째 교수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건 뭔 말이야? 제가 여기도 제가 어제 보면서 이렇게 좀 퀘션 마크를 해놨는데 과정 중심 평가 이제 이건 내용적인 차원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수 학습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뭐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것보다는 알아가는 여기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또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파악은 지금 이렇게 과정에 대한 이런 말을 써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둘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한 말인데 여기서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한다라는 말은 뭐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피드백을 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엇을 알고 뭘 모르는지.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그냥 첫째 교수 학습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 과정이니까. 이렇게 썰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아가는데 파악이 가능하다.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 과정 중심 피드백 얘기했던 거. 뭐 이제 더 이상 크게 제가 손볼 그럼 또 여러분한테 뭐 똑같은 걸 계속 피드백 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됐죠. 그쵸?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제시문에서 최 교사가 주장한 연수여행에 해당하는 장학의 명칭은 컨설팅 장학으로. 오케이, 이건 잘했어요. 요 앞에 이렇게 조금 잘 썼어요. 왜 잘 쓴 거죠? 아까 건 왜 다를까요, 이게? 자, 아까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정 교사가 주장한 싹 빼버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던 건. 근데 왜 여기는 제가 이게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문제가 뭐였었죠? 컨설팅 장학 개념을 쓰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르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다음으로 제시기에서 주장한 연수여행에 해당한 장학의 명칭은 컨설팅 장학으로 여기까지 컨설팅 장학을 쓰는 게 1점짜리였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컨설팅 장학에 대한 이 개념을 컨설팅 장학이라는 말을 쓰라고 하지 않았으면 앞에 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한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장학의 특징 이렇게 곧바로 넘어가면 돼. 여기로.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컨설팅 장학의 이름을 우리 여기 배점에도 최 교사가 주는 연수 유형에 해당하는 장학의 명칭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르고 잘했어요. 네. 그래서 컨설팅 장학의 특징은 오케이. 여기도 컨설팅 장학의 특징은 다음과 다 빼버리고 첫째 이렇게 쓰시라. 알겠죠? 여러분들도 단도직입 첫째 장학자는 교내뿐만 아니라 교내 외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이건데 그래서 셀프 첨삭할 때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교내 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면은 컨설팅 장학만이 여기서 저한테 이거 물어보던데 이거 교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제시문에 의하면은 감사대학교 김인식 교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교수는 뭐냐면 대학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교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는 교육청에 해당하는 그 학교를 얘기해요. 그러면 교육청에 해당하는 학교란 말이 뭐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대학은. 그 교육청 식구들이 아니에요. 대학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대학은 교육청 식구가 아니니까 교내 이거 외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대학은.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연수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원리를 갖고 설명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쭉 썼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다문화 가정 지도를 위한 김구중학 교육메일을 바탕으로 팽크스님 뭐라고요? 어쩌고저쩌에 대해서 논하였다.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한다? 자,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론에 써야 되는 게 뭐다? 첫 번째 요약. 지금 요약했죠, 여기. 요 요약은 두 줄 딱. 아우, 좋아요.
앞에 거하고 서론하고는 정반대예요. 서론에서는 주의 환기 전략이 약 세 줄 정도, 세 줄에서 세 줄 반 정도, 그 다음에 논제 제시가 한 줄에 한 줄 반 정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꾸로 요약은 한 줄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뭐를 써야 된다? 오케이. 우리는 교사를 뽑는 거니까 교사의 다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들이 배울 것은 다 배우는 실현된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이거 뭐죠? 그렇죠. 지금 이 선생님은 앞에서 우리 서론에서 실현된 교육과정을 맨 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실현된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이렇게 썼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된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머리하고 꼬리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미 상관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교육에서 나아가기 위해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교사의 다짐이니까 주어가 누가 해야 된다? 교사여야 한다. 오케이. 제대로 잘 썼어요.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다짐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글은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간단 명료하면서도 쓸 것은 일반적으로 잘 쓴 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만 조금씩 손 우리 쓰시면서 이제 조금씩 다듬으면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논술을 읽으면서 아 명확하구나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글 쓰는 거는 지금뿐만 아니고 계속 우리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 되면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잘하고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자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 글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